천호경입니다.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면서 전문가 의견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잡주도 아니고 그래도 코스피 1등 대장주가 이런 각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거의 2017년 말까지 회귀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도 삼성전자 정말 영광의 해를 보냈었습니다. 시가총액 9등에까지 등장을 했었고, 뭐 TSMC, 엔비디아 이런 거는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거의 뭐 존슨앤존슨, 버크셔 해서웨어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뭐 32, 40원까지 추락해버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K증시 잔혹사를 찍다 보면 조금은 덜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게, 그래도 영업이익 따라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 당시보다 지금 고 PER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이 안 좋았고 주가도 따라서 안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역시도 삼성전자 충격의 어닝 쇼크가 떠버렸죠. 영업이익을 뭐 12에서 13조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래도 최소 10조는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9조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염성환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잠정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확정 실적이 중요하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본다면 서프라이즈면 항상 주가가 떨어졌고, 어닝 쇼크면 막상 보합이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주가가 상승하려면 HBM3 1을 반드시 납품을 해야 되고, 파운드리가 3분기에 5천원 정도 적자 추정이 되는데 고객사를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님이 선반영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6만원까지 무너져 버렸고, 최근에는 옹대 책방에서 야 그래도 AI 수요 여전히 살아있다, PC 스마트폰 교체 주기와 맞물리면 수요가 충분하고 충분히 주가 회복 가능하기 때문에 괜히 1등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 구간이 오히려 모아갈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큰 위기 속에서 뭐 대대적인 혁신을 선언을 했죠. 위기 극복하겠다, 제도력 선언하겠다, 사과에만 머물지 않았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런 선언과는 상관없이 하이닉스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여줬잖아요. 그 젠슨항과 끈끈한 관계로 보여주면서 젠슨항이 6개월 빨리 달라, 최태원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모습들 정말로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부러울 것 같고,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이미 SK 하이닉스의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DS 사업부가 뭐 요렇게 5조 정도 번 거라 했는데 사실상 더 안 좋아서 4조 정도 벌었고, 하이닉스는 7조를 벌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더 심각한 게 캐파 차이가, 생산 능력 차이가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HBM이나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특히 요 파운드리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 바람에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 뭐 14%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하이닉스가 40%에 육박을 하게 되면서 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 1등마저도 뺏겨버린 상황이죠. 특히 파운드리가 이게 적자인데 우리 TSMC 따라잡겠다라면서 정말로 이렇게 엄청나게 선언을 했던 때와 다르게 안타깝게도 점점 벌어져가지고 지금 TSMC가 정말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는 잘하지만 파운드리는 별개다, D램이나 낸드는 제조업이고 파운드리는 수주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장점은 뭐 급격한 공급 과잉이었고 고객 맞춤형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포지션이 다르다 보니까 못한다. 분사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있는 부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게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사해보면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역시도 이미 5년 전에 애플의 AP 물량을 TSMC에게 대거 넘겨줬을 때부터가 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가 경쟁사인데 이거를 설계도를 어떻게 넘기겠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투자하거나 아니면 분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파운드리는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메모리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투자를 받았어야 성장했어야 할 5년 전 기회 이미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분사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얘기한 것처럼 분사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바일이나 D램에서 돈을 벌어서 여기다 퍼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끈끈한 TSMC나 하이닉스가 정말 부러울 뿐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정윤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산업 자체는 이제 시작한 수준이다. 엔비디아가 계속 1등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은 좋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AI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향 성과가 전혀 없고 비메론이나 HBM 매출이 나와야 하는데 힘든 상황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엄청
엄청나게 팔았는데 4% 정도면 정말 엄청난 수준, 거의 대주주 지분 수준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 모습이었고, 정말로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을 엄청나게 한 달 또 그렇고 세 달로 간다면 정말 16조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보유 주분이 52% 수준입니다. 최저점은 뭐 50% 깨진 경우도 있지만 보통 50에서 50% 후반 정도를 보유한 외국인이었는데, 광관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완전히 디커플링 됐다. 보유 지분이 23년 초 수준까지 간다면 아직까지도 매도 규모가 10조 이상 남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가 반등 모멘텀도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부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동강님 역시도 최근 수출과 내수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반도체 월별 수출 증감률 역시도 둔화되고 있고, 이런 저성장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도 실적 쇼크가 냈고 뭐 그 원인으로는 일회성 비용이 2조 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어닝 쇼크 된 거는 하이엔드 제품 성과를 못 내는 게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가는 PBR 밴드상 뭐 거의 역사적 저점에 와 있다라고 하지만 주가 반등의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은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이엔드도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존 레거시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다. D램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추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추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역시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추격이 너무 무섭다. 창신 메모리가 정말로 올랐는데 중국 업체들한테 야 창신 메모리 써라 하면서 몰아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있어서 그나마 중국의 하이엔드 반도체까지 못 치고 올라왔지만 이런 적자를 보는데도 중국이 지원을 하고 한다면 매우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적인 인사가 삼성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중국 업체 추격 같은 경우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ASM의 장비도 쓰고 다른 모든 밸류체인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중국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박세익 대표님은 걱정할 게 아니라고 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캐파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캐파를 넘어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의 매도가 이유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적자 내면서도 보조금 받아내면서도까지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DDR4 가격 뭐 이렇게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 레거시 메모리 가격도 안 오르고 그러면 삼성전자 또 안 좋을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테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지금 매달 모아가는 종목이 세 가지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꾸준히 적실식으로 모아갈 구간이 정도로 주가가 싸다. 낙폭 과도한 수준인데 지금 55,000원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일어나준다면 바닥권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버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싸긴 하지만 매수할 구간 아니다. 확실한 반등 신호 딱 이렇게 양봉이 뜬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다.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HBM4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ATS 없이 될까 좀 걱정되고, 주주 환원이나 자산 소각 이거 당장 하기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임원 교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환원, 뭐 자산 소각, 뭐 배당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의 자사주 매입은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 아예 없었죠. 뭐 9월 달에 10명이 30억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하죠. 시총이 300조, 400조 하는 회사인데 요거 30억 매수했다는 사실상 그냥 보여주긴 거고, 소소한 자사주 매입 임원들도 결국에 물린 상황입니다. 이나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야 삼성전자가 임원들이 지금 최근 자사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근내적인 마인드다. 떨어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으로 주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위한 제안으로는 이제 이재용님 그만하시고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을 좀 하고 이사의 기능 같은 경우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보상 체계를 주식으로 좀 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호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11월에서 4월까지 뭐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했고 이러면 항상 코스피가 좋았고 계절적 시기와 맞물려서 좋은 시즌이지만 삼성전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차트도 완전히 망가졌고 조직 문화도 별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필요가 되고 있는 임원 인사 단행, 뭐 전원 교체 얘기까지도 돌고 있죠. 그리고
일하는 문화 이것도 너무 문제가 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들이나 뭐 주변에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야 누가 문제인데 누가 누굴 바꾸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용의 요런 결단들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그래도 이 와중에도 홍보팀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픽 하마는 역대 최대 실적 순항이다. 마치 딴 사람들은 잘못하고 이재용은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라. 뭐 물론 하만 같은 경우는 잘 성장하고 이제 뭐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걸 보이지만 정말 이마저도 없었다면 기사 쓸 거리도 없어서 어쩔 뻔하 했습니다. 하만의 금연치에 있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 1조에서 359조까지 기업 가치도 엄청 성장시키고 기업 자체 뭐 임직원 수도 엄청 뽑던 이런 모습들을 꼭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여줬고 그러면 뭐 긍정적인 경우는 주가가 싸지 않냐, 역사적 저점이지 않냐, 모아갈 구간이다 라는 의견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은 잘 참고하셔서 성토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화면에는 다른 전문가 의견들 더 모아둔 것들이 있으니까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